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회의가 좀 있었죠. 지금 말씀하실 때 사실 저는 느끼기에 감성이 툭툭 묻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모습을 뵈면 사실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사변적이고 좀 논리적인 모습이요. 예. 그때 그런 시련을 이겨내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그 말씀을 저는 칭찬으로 들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칭찬입니다. 사변적인 세계에서 강을 걷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변의 강변에 살다가 네. 감각의 강변까지 강을 건너온 것 같은데 그 건너오게 된 것은 아마도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제 직업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논설위원이 됐다라면 네. 굳이 그 강을 건널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물살을 헤치면서. 근데 이게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변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근데 그건 26년 전이죠. 26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랬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제 직업이 그전에는 쓰지 않던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을 발견해주게 해준 거죠. 네.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게 바로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볼견, 보는 것의 힘. 볼견자를 써서 보는 것의 힘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박웅현표 광고의 힘인가요? 제 생각엔 모든 광고가 모든 창작물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말을 해서 박웅현표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발생될 수 있는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작이라고 보는 것들, 괜찮은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들, 대단한 발명이라고 보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발견해내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서도 많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유학 생활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중에 광고화됐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두 번째 학기였고요. 첫 수업이었어요. 네. 그 말은 교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죠. 한 대학원 수업이니까 20명 정도가 듣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누가 들어오실까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백인 할아버지가 네. 한 4권의 책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일 그냥 것이다. 교수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사람이 학생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편집장인데 그 새로운 분야, 그때 이제 제가 IT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학생인 거죠. 놀랍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머리에 각인이 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들어오나 했는데 30대 중반에 중국인이었는데 동양인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전부 다 학생이려니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강단에 딱 서면서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그게 지금 말씀 듣고 나면 혹시 광고를 기억하신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우리나라에 나왔던 광고 그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아, 거기에서 기인한 카피였군요. 그렇죠. 그 경험이 그대로 광고화된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지 않은 것은 아이디어로 생산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만약에 그 장면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장면처럼 봤다면 네. 그게 기억이 났겠어요? 7년, 8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머릿속에 각인된 장면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된 장면이 많으려면 많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다. 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감동받은 건 잊혀지지가 않죠. 그렇죠.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어찌 있겠어요. 네.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찌 있겠어요.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카피가 계속 회자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봤다고 해서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 경험을 카피로 만들게 되시는 건가요? 그 과정은 주로 회의실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 시간 증후군이 없으면 굳이 그걸 다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 마감 시간 증후군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생업이다 보니까 어찌 됐건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실에 모이죠. 회의실에 모이면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입증을 할까? 여기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 머릿속을 다 스스로가 헤집고 다니겠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막 던지는 거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는 이런 걸 읽었다. 난 이런 걸 봤는데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걸 막 던지는 거죠. 거기서 발견을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생각하고 여기서 나온 생각하고 이걸 합쳐보는 거고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경험은 뭐 하나의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것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의 또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카피가 탄생을 하는 거네요. 그게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나 왜 넘어져는 이렇게 세우십니까 같은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카피 누가 썼어요? 를 몰라요. 다 같이 쓴 거예요. 누가 한마디 던지고 누가 조사를 바꾸고 누가 그 어미를 바꾸고 누가 수로를 바꾼 거죠.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가 탄생이 되거든요. 정말 협업이네요. 그렇죠. 그럼 진심이 짓는다라는 카피도 회의실에서 탄생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썼는지 지금도 몰라요. 진심이란 단어, 진실이란 단어, 뭐 고집이란 단어, 원칙이란 단어가 막 회의실에 난무하고 있었고요. 네. 건설회사 하니까 짓는다가 어떻게 했느냐, 뭐 진심을 짓는다, 뭐 별얘기 다 나왔었죠.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툭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만든 스태프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도 누가 썼지? 모르고 있어요. 네, 뭐 사내에서는 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화학적인 결합물이 돼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 물리적인 결합물로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를 10개씩 가지고 와. 네가 낸 5번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건 마치 벽돌처럼 보는 거잖아요. 네. 물리작용은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이 똑같죠. 근데 화학작용은 이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고 했더니 전혀 다른 무엇이 나오잖아요. 그런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게 많죠. 늘 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